예, 저는 지금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송문희 관장님이 지금 관장으로 계신데요. 송문희 관장님 오늘 좀 뵙고 어린이박물관이 무엇하는 곳인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나 그런 비전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정치평론가, 그러니까 이 정치학을 전공하시고 정치평론으로 방송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린이박물관을 지금 맡아서 지금 경영자로 지금 변신을 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요즘 같은 시국에 평론 안 하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예, 우리 학교 실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이게 못하는 곳인가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실장님 잠깐 앉아서 좀. 어린이들이 실제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게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물들을 그렇습니까? 체험형 박물관.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 국립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어린이박물관 단독 박물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문서박물관 안에 있는 그런 부설이 아니라 독립된 건물로 세워진 첫 번째 경기도에서. 그렇군요. 가장 크죠. 규모도 규모도 가장 최대는. 가장 크고. 네. 이게 그러니까 전국에 이런 어떤 어린이박물관이 다 있는 거예요? 많이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몇 군데나 될까요? 2017년에 생겼는데 그 이후에 한 40여 개 있어요. 와.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네. 그만큼 그 어린이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국민들로부터 또 공감받고 있다는 얘기고, 그죠? 최근에 12월 말에 세종시에 정부 기관이 모여있는 이게 국립박물관 단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 12월 말에 또 새로 개관을 했습니다. 김성룡님도 가셨었고. 그렇구나. 저희에는 벤치마킹 엄청 하고 저희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린이박물관의 효시자 벤치마킹의 대상이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책임도 크시겠다. 그죠? 보람도 있고. 이제 맏형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 그냥 그런 상황. 그래요. 네. 그 주로 여기서는 뭐 어떤 저 행사나 어떤 일을 하나요? 여기서? 전시가 상설 전시로 상설 전시로 하고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고. 전시장 안에서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전시 체험물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힐튼에서 행사나 공연 강당도 있습니다. 관광도. 예, 그래서 청춘 합창단 오셔서 공연도 가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해야지. 일단 강당 보여드릴게요. 우리 합창단은 정말 지금 이번에 대통령상 받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니 합창으로서 대통령상을 받은 게 아니고 전국 300여 개의 아마추어 합창단 중에 최고의 상을 받은 거예요. 유엔에도 공연. 유명한 청춘 합창단이라고 예전에 텔레비에도 엄청 나오고 있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엔에 가고 또 대통령상을 받고 미디어에 나오고 하는 것이 그게 저희들의 본질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좀 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 공연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어린이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공연할 수도 여기 있고. 조선 이렇게 조부모님도 같이 오시는 저희 그럼요. 어르신들하고도 같이 협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좀 열린 박물관입니다. 언제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제 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네네네. 이따가 그러면 현장도 제가 잠깐 좀 내려가 볼 지금 이제 텐데 우선은 좀 관장님 말씀 조금 듣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6개월 작년 6월에 왔으니까요. 워낙 명민하신 분이니까 1개월이면 상황 파악은 다 끝났었을 거고. 상황 파악해서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고 했는데 여기가 작년은 계획이 짜여진 대로 이제 1년 계획을 초에 짜고 연말까지 가니까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가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올해는 새롭게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예산도 새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것 때문에 많이 요새 이제 좀 예산 문제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던 곳인데 부족하지만 이번에 좀 많이 확충이 조금 더 되고 열심히 뛰어다녔고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입장료 같은 거. 하여튼 이제 우리 송 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변신과 변혁과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많이 큽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생 심각하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와보니까 어린이들이 정말 좋은 콘텐츠, 질 높은 문화 수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드는 돈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투자라고 투자라고 봐야죠. 생각해야 그렇죠. 되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의식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린이가 사실은 우리가 말로 그러잖아요. 우리 그 나라의 미래인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어린이가 유권자가 아니니까 당장 표로 연결되지 그렇구나. 않으니까 이제 바로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닌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곧 10년 있으면 유권자가 되리들이고 또 그 부모님들이 또 사실 어린이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하면 다 알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어떤 출산율이 0.7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혹시 송 박사님 뭐 좋은 어떤 이 방안이랄까 그런 거 혹시 좀 없을까요? 정말 진짜 큰일이에요, 이게. 인구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사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출산 장려로 돈을 많이 썼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저도 많은 고민도 하고, 뭐 포럼에서 간이 특강도 하고 하는데, 왜 애들 안 낳냐 물어봐요. 젊은 분들한테. 결혼하고도 애 안 낳는 분들이 많고, 결혼도 일단 안 하고. 그런데 그거예요. 뭐, 애 낳아서 돈이 많이 들고, 뭐 또 뭐 애들이 사교육해야 되면 힘들고, 그건 아주 근본적인 거고, 내 아이가 이렇게 낳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이런 근본적인. 그래, 근본적인 문제네요. 그죠? 내 아이가 과연 내가 아이 낳고 뭐 힘들고 키우는 게 힘든 거 다 좋은데, 행복한 나라에서 과연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야.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나 걱정이 많다 보니까, 좀 무책임하게 낳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본인도 힘드시면은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나라인가? 그거 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정말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반성만 해야 돼요. 네, 사실 저희 이제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런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게 말해요. 근데 애기들 너무 귀여워요. 뭐, 진짜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한 70만 넘게 왔고 코로나 때문에 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7만, 8만 이렇게 왔는데 주말에는 뭐 하루에 2,500명씩 오시고 저희 제한을 하니까 진짜 애기도 너무 귀엽고요. 막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해서 이제 막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오는데 진짜 막 문 닫고 누르면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프다가도 나가면 애들 보면은 기분이 너무. 얼마나 그래서 오시겠어요. 네, 그거는 그래. 진짜 좋습니다. 정말 진짜 제가 봤을 때 정말 참 좋은 직장이네. 네, 그거는 좋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좀 안내 좀 해주실래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지문 잠깐 두고. 네. 네, 그래서 단체들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이랑 저희랑 협의를 해서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뭐 공연료 10,000원에 저희 입장료까지 해가지고 12,000원 정도의 티켓으로 하고 저희랑 공연 수입을 약간 쉐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희 전국으로 다 전국 와도 베이스로? 되는데 이제 경기도민의 경우에 50% 할인이 돼요. 할인이 돼요. 원래 4,000원인데 2,000원에 들어올 수 있고요. 특히 단체는 20인 이상이 무조건 이제 뭐 지역 상관없이 50% 할인이거든요. 네. 안녕. 애기들 너무 귀엽죠? 이쪽은 이제 건축 작업장이라고 해서 도전 어린이 건축가 저희가 고대 뭐 한옥이나 평일에는 옛날 그리스 시대 신전이나 지금의 철골 구조 이런 것들의 이제 구조 건축적인 면들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런 교구를 통해서 직접 체험해보면서 원리를 파악하는 그런 건축장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옥을 지을 저학년 필요 없는데 그런 이런 걸 맞춰가서 한옥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네. 옛날에 이제 아치가 이제 그리스 시대 아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원리로 이어지는지 지금 아치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둥그렇지만 이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잘 쌓으면 무너지지 않잖아요. 아치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간단한 도구들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린애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어떤 네네. 저희가 이게 단순 키즈 카페랑은 좀 다른 게 키즈 카페는 완전히 놀이 위주거든요. 그 놀기만 하는 거지 놀면서 뭘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놀이를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게 그거를 이렇게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들이어서 차별점이 있죠. 단순히 보기에는 이제
뭐 키즈 카페랑 뭐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네네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데 이제 저희가 구성된 전시물이나 체험물을 보면은 확실히 그 배움에 더 초점이 맞춰져 네.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저희가 현대 건축물들은 철골 구조로 보통 진짜 만드는데 그 철골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네. 여기 아래 사진이 실제 높은 건물에서 아래 내려갔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위에 올라가면 이제 실제 위에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게 느낄 수 있게 한 거고요. 네, 실제 교육을 따로 말로 하지 않아도 이런 거를 아이들이 하면서 터득을 하게 만드는 거라서 100년쯤 네. 저희 기획을 할 때 이런 걸 다 생각하고 기획을 한 거라서 굉장한 이렇게 21세기 잭과 콩나무라고 미국에서 제작한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네. 대형 그 신체 놀이 기구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래부터 여기까지 총 14m거든요. 아이들이 아래서부터 위까지 몸을 올라가서 쓰면서 볼수 내려오는 있는 동안에 공간을 본인들의 이제 만들고. 신체를 쓰게 되잖아요. 무서워하는 대근육 애들도 발달을 있고, 시키기 또 위해서 웃는 애도 있고 재밌어하는 오르고 애도 내리는 있고. 오르내리는 근데 무서워 많이 안 그게 올라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게 저희가 이걸 사전 예약 받아가지고 한 40명 정도의 어린이만 한 번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요 이제 와이어들이 이제 아이들이 빠져 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고 안전은 하고요. 여기는 이제 애들이 네. 기어 올라간다 이거. 네. 네, 되게 잘 올라가요. 저 끝까지. 잘 올라가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아래가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여기 비상 통로로 부모님이 올라가서 데리고 내려올 수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해야 돼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저는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애기들은 올라가요. 우리 미소 천사 운영 선생님이시면 야, 여기 또 뭐야? 여기는 인체를 이제 직접 체험, 그 구석구석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아, 인체를? 예, 우리 몸은 어떻게? 라는 전시 공간이고, 이제, 심장인가 보다. 심장, 뭐, 치아, 여기 손가락, 다 이게 부분 다 저기 나눠가지고, 그 신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오기 전에 있는지, 몰랐어요. 심장의 동맥과 전맥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원리, 몸의 구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아, 입속에 실제 들어가서 많이 와요. 본인이 많이 이제 와요. 세균도 내볼 수 있는 네,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칫솔질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실제 네네네 아이고. 잇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또 재밌게 요즘 뭐 AI 시대니까 과학도 좀 바꿔주고 그러려면 네. 돈이 많이 드니까 열심히 뛰어다녔죠. 얘들은 또 어린애들 신고하니까 칫솔질 하는 거. 네네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들 이런 하나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좋아하겠다. 여기는 네, 예. 인체를 여기 이제 귀가 어떻게 네네 여기 눈 안구가 어떻게 이제 여기 렌즈도 있거든요.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 거꾸로 보이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런 거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굉장히 이거 기획하는데도 머리를 많이 썼어. 이거 저 기획 같은 건 누가 해요? 저희 학예사들이 다. 학예사들이. 네네네. 여기 이제 바람의 나라라고 바람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바람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 생활에서 이게 식물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제 당기면 전기가 들어오고 그 전기를 통해서 식물들이 생장을 할 수 있고 네, 이 바람이 불면서 식물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아, 바람에 관련된 네, 시가. 바람에 관련된 시. 바람이 살아나 봐. 김지목. 참 이상한 사람인데 그 아이디가 참 좋아. 우리 학예사 선생님들이 예, 연구하니까. 이건 저희가 어린이 자문단이 있어요. 그래서 자문단이 실제 작가랑 같이 요 경기도 안에 있는 이런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바람 소리를 녹음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녹음된 소리를 애들 막 몇 퀘스트같이 번씩 이렇게 와서 믹싱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여러 가지 소리를 바람 소리를. 이 지역의 바람 소리를 네. 믹싱을 해서 저거는 아무 장치도 없는데 근데 얘가 날리잖아요. 바람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쟤를 이 안에서 가두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니까 아이들이 가장 신기해하고 그래. 좋아하는 밖으로 안 나가. 네네.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럼 멈췄다가 아무도 없으면 멈추거든요. 멈췄다가 여기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작동을 해요. 손수건을 넣으면 이 루트를 막 통해서 어딘가로 나와요. 그래서 받는 애들이 이거 좋아해요. 어디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재밌어요. 그렇더라고요. 벤치마킹 오시면 이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바람을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거를 체험하는 거고.
바람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하거든요. 태풍이 불면 어딘가 있을 텐데. 태풍이 날리는 것처럼 사진을 찍히는 거예요. 여기도 약간 키네틱이 있어서 움직임을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은 이제 파도도 만들어지고 비도 오고 저기서 바람도 선풍기에서 바람이 나오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무지개라고 해서 얼굴에 이것도 작품이네. 몸에 눈, 코, 입하고 발가락, 네. 손가락 이걸 약간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작가랑. 그래서 스툴도 네. 되고 몸으로 이렇게 기대볼 수도 부모님들 있고 와서 앉기도 하고 통화할 수도 쉬기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추기도 가능하고 놀이도 가능하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막 힘 빠져갖고 백남주 못 넘어가고 그냥 집으로 가는 분들이 많지. 네, 네, 맞습니다. 오늘 환경 흙으로 다 벽체로 마감도 흙으로 했고 아이들이 자연 관련된 소재, 노하우가 나무, 진짜 찰흙 이런 걸로 가지고 만들기 프로그램 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다양하게 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거 저희가 키트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자율적으로 교육 와서 프로그램 공간이 만들어 애들이 볼 수 있는 손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 상시적으로 호프도 만들고. 저희 이제 이런 것도 실제 만들어보고 건축물을 지금 만드는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전래동화를 주로 하는 전래동화를 그 장면을 좀 꾸며놓은 거고요. 뭐 선녀와 나무꾼이라든가 뭐 거북이, 뭐 별주부전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도깨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실제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네, 다니면서 저희가 다. 네네. 설명해 줄 수 있죠. 본인도 네, 아는 네. 거니까. 그 대신에 막 옷도 입어보고 빨리 사진 마감이 되죠. 찍어보고 초가집 안에서 신청하면은 영상, 막 5분 천장에 만에 이제 마감. 누워있으면 천장에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같이 이제 관람도 하시고. 네,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할 때도 있고. 지금은 약간 지금 이제 수리 중이긴 아주 한데 오래된 여기 많이 누워 계세요. 내가 이거를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네. 동화, 옛날 동화가 있잖아요. 요즘은 여기 도깨비 잘 모르는데 도깨비도 근데 있고 이제 뭐 도깨비 몇 번씩 관련 애니메이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새로운 걸 줘야 애들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 룸인데 네, 저희가 여기를 좀 멸종위기 동물을 실제 아이들이 지원 그려서 받아갖고 만드는. 스캔을 해서 보내면 이 화면에 뜨거든요. 자기가 그린 그림이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같이 몇년 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전시장입니다. 아이들의 집에 직접 가서 다문화 가정에 가서 인터뷰하고 그 집의 엄마의 문화, 그 나라의 문화를 방 안에 다 각각 다 꾸며놓은 거예요. 실제 여기 있는 등신대가 그 아이들 등신대고요. 12년이 지났으니까 저희는 네. 성인이 네. 됐고 또 지금은 춤이라던가 의상을 다 체험해 볼 수 있고요. 네. 그 집에서 저희가 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세계의 음식들을 그냥 실제 음식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나라에 이런 음식이 있다 이런 걸 좀 알아볼 수 있고 아이고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시흥에 사는 정상으로 한 아이인데 이 집에 가서 여기에 이제 이 아이가 실제 입었던 태권도복, 옷, 가족 사진 이런 게 다 이제 방 안에 꾸며져 있어요. 이 나라의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 여기서는 다른 나라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코너여서 여기 지금 한복이 있죠. 여기 안에 보시면 치파오도 있고 기모노도 있고 실제 입어서 거울 보고 사진 찍어볼 수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혀도 지금 하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네, 부모님들도 재밌게. 3시간은 여기 있다가 보통 가시니까요. 이게 전체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만제곱미터 3,000평 정도, 3,000평이 좀 넘습니다. 요즘 아이들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박물관 안에서 느낀 것 중에 자기가 실제 박물관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게 이 디지털 안에서 TV로도 가능하고 예. 또 태블릿 네, 그런 것도부터 해가지고, 네. 포레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복도 공간을 이렇게 놀리는 게 네, 아까워가지고 환경. 또 전시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업사이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게임도 해보고 여기 활동지도 그려보고 이게 진짜 작가 세상에 교육에 작품이거든요. 관심 작가가 많으시니까. 폐플라스틱을 넘겨가지고 이런 테이블, 의자 이런 조형물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제가 도시숲이랑 업사이클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기후위기의 세상에서 이렇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도시에 있는 플라스틱을 터치하면 그게 화분으로 바뀌는 그런 거여서 유아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화분 이런 식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게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백화점급으로 전국 박물관 최초고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한 데가 그래서 엄청 좋게 저희가 꾸몄는데요. 화장실마다 기저귀 교환대가 있어요. 근데 그건 불편하니까 여기 새롭게 기저귀 교환대 할 수 있고 세면대도 두고
여기서 접종 소독도 할 수 있고 아이들 수유도 할 수 있고 이유식도 먹일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그냥 복도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유식을 먹일 수 있는 테이블도 따로 제작을 했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가족 수유실을 만들어서 가족이 와도 남자가 와도 2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아주 자부하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토익이 더 바쁘고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요거 말고도 암벽 등반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꽤 높죠. 지금 저희 보고 올라가라는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만한 키 어린이들 이걸 못 하거든요. 저희가 이걸 120cm 이상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판 소판 올라갈 때 다리 길이가 필요하니까 너무 작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아이들이 암벽 등반을 하는 거죠. DMZ 철조망이 있잖아요. 그런 철조망이 있지만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멸종위기 동물들이나 동식물이 굉장히 저희가 일상에서 없는 동물들이나 식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보유하고 있는 곳이 DMZ인데 여기서 초등학생들은 태블릿 PC를 한 대씩 저희가 나눠서 이런 거 좋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미션을 하나하나 풀면 씨앗을 하나씩 받거든요. 그 씨앗이 모이면 마지막에 그 씨앗을 이 화면으로 이렇게 태블릿 PC에서 던지면 여기가 청소년생의 꽃밭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철조망이 사라지고 지금은 막 밤이고 어둡고 이런데 되게 화사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MZ가 저희가 지금 전쟁 휴전 중이어서 DMZ가 있지만 그 평화를 통해서 이 DMZ의 그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초등학생들은 그런 미션을 풀고요. 더 어린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태블릿에서 또 같은 뭐 동물 찾기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예약을 못 하시고 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100% 예약만 하다가 현장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는데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겨서 저희가 현장 발권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약 없이 오셔도 애들이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냥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의무실도 따로 있고요. 간호사 선생님 상주하고 계시고 여기가 자연 놀이터, 튼튼 놀이터라고 해서 자연 놀이터 안에서 아이들이 실제 뭐 48개월 미만 어린이들한테 좀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더 어린 경찰차, 택시 이런 것들 직접 이렇게 아기처럼 실제 입어보고 사진 찍어보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고 불도 실제 꺼볼 수 있고 비디오 게임으로 그런 공간이 포토존도 따로 있고요. 아주 다양하네. 애들이 여기 오면 또 사회생활이나 환경이나 자기 인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런 현장들을 직접 과거 설명을 들어야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처음에 이제 어린이 박물관 했을 때는 이게 뭐 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이걸 보면서 어린이들이 정말 여기 와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인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어린이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 그 부모님들도 사실상 여기 와서 배우는 것이 많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 관장님과 저희들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에 들렸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회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